이 필지의 질문, 이 필지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뱅크 카피의 규제, 오치우 빅브라더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영화를 제작 중이시라고요?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고 마케터로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 하면서, 세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세종을 만나면서 영화 제작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영화 제목이 스마트킹 세종입니까? 지금은 이제 최종 제목은, 훈민정음은 없다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세종이 글자를 만들고 왜 훈민정음이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이 돼서 이제, 세종실록도 보고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 뭔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본 결과 세종은 나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훈민정음은 실제로 문맥을 따져보면 발음기호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왜 발음기호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명나라의 제후국가인 조선이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독립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정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시나리오의 이제 첫 장면에 보면 1443년도에 세종이 스승님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수라는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세자 3명을 가리킨 이제 훈장 선생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병조판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먼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승이 단호하게 덮어라. 조선이 피바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대사가 나오죠. 왜냐면 명나라가 제후국가인 조선이 독립문자를 만든 거에 대해서 즉시 이건 반역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1443년도부터 46년, 3년 동안에 고심을 하게 되고, 명나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첩보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최만리를 비롯해서 이제 명나라의 후광을 얻고 있는 이 사대부들은 계속 이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명나라에 이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네. 세종이 여기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그 사대부들하고 부딪히는 장면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픽션도 가미된 팩션입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세종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세종에게서 뭘 배워야 되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타인, 국민일 수 있고, 근데 그 가족과 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결정하는 게 이제 리더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군인을 생각했어요. 군인이 왜 군복을 입는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군복을 입는 이유는 내가 오늘 명예롭게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나의 존재가 군복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타겟이 되는, 그게 리더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은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그 자기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객관적 가치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나라하고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제후국가의 왕으로서,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지나치게 사대를 하면서도, 이 명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백성을 위한, 이 글자가 아마, 상의 소명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진짜 타인을 위한 그런 희생이나 그런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그 말도 연상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휴국가니까 말하자면 자기 문자도 가질 수 없는 이제 가질 수 없죠. 주권국가 아닌 없는 거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카피라이터시고 또 네이밍 전문가시고 제가 알기도 많은 이제 그 수작 걸작을 남기셨습니다. 당사자로서는 대표적으로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20년 넘게 했으니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다를 텐데, 제가 한 일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소위 이제 해외 토픽에 오른 일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샤넬백보다 황금굴비 뭐 이런 걸 해서 그게 이제 해외 토픽이 나오고 그랬는데, 황금굴비라는 것이 이제 200만 원에 팔게 됐는데, 사실은 진짜 황금굴비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3대째 해온 사람이 이제 진짜를 만들면 망하니까, 그래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샤넬백보다 황금굴비라는 컨셉으로 해서 황금굴비를 만들어서 해외 토픽에 이제 소개되고, 그게 200만 원짜리 그 황금굴비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 그래서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일들은 사실은 다른 회사의 대행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비중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00만 원짜리 청바지라는 걸 그 당시에 100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로 했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 뭐 10만 원짜리 청바지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청바지라는 컨셉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나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데, 제가 그 대선 캠페인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의 향기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던, 대통령의 향기.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샤넬의 이제 최고 조향사인 그 자크 폴츠한테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향기로 대중 앞에 선 사람을 기억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 승리, 그 열정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그걸 비밀리에 대중한테 계속 살포하고, 그러면서 선거 직전에 이제 이 향기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게 이제 로이터에 이제 그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외신에서 큰 화제를 얻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거법이 사람의 눈, 귀만 통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후각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컨셉은 아이디어가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그런 컨셉으로 해서 나름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저는 뭐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만, 기자들도 늘 아이디어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좋아하는 물고기는 아이디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아이디어 컨스트럭터를 자처하시는데, 아이디어 내지는 영감의 원천이 뭔가요? 또 나아가서 직업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네. 장비가 필요해요. 아이디어가 뭐 화장실에서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 오래 앉아 있으면 변비 걸리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거 아니고 절대로. 장비가 필요한데 현미경하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 백화점에서 사서 쓰는 건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눈에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자기의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떤 쪽에서 현미경이 필요한가, 어떤 때 망원경이 필요한가라는 걸 판단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과 망원경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작은 걸 볼 때 현미경을 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진짜로 아주 작은 것도 망원경으로,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훈련이 되면 아이디어는 수시로 채택할 수 있죠.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알듯 말듯 합니다. 현미경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떤 이제 피사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네. 그러나 망원경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본 사람들은 아는데 망원경으로 가까운 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멀리 보는 망원경을 지금 이 앞에 있는 꽃을 들여다봤을 때 그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또 마찬가지죠.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을 보면 현미경으로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상 자체가 주는 영감이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많은 관찰도 필요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겠고, 저는 특히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만큼 아이디어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환경, 기본 환경은 영화가 가장 영향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남들과 다르게 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제 도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마당발 신고를 합니다. 네. 인맥 관리랄까? 활발한 네트워킹의 비결이 뭔가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사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이 사람의 가치는 뭔가, 그럼 결국은 이제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깊숙이 관찰하고 아까 말씀드린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잘 사용하면 외계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외계인들을 만나면 정말 다른 팁을 얻게 되죠. 그 외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구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걸 실현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뭐 에디슨이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저는 이회수나 전유성, 이덕화, 뭐 이런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을 다 만나면서, 물론 백남준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외계의 기억들을 아직 삭제하지 못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소문이 가는데 네. 이덕화 씨가 뭐 좀 남다른가요? 이덕화 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0년 동안 같이 이제 일도 하고 했는데, 이덕화 씨가,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까지는, 뭐 보통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영안실 앞에까지 갔다가, 지금 결혼한 형수님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펌핑을 해갖고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맨 앞에, 중환자실 문 앞에만 계속 누워 있어요. 왜냐면 죽는 순서를 거기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창가까지 가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8개월 동안을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같이 지냈죠. 그런 과정하고, 그리고 2급 장애자라는 걸 받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요. 근데 혼자 말리포에 집을 하나 구해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혼자 거기서 살면서, 2급 장애자는 한 사람이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 거기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기어다니면서, 원래 휠체어 타고 한 사람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아침에 계단을 기어 내려와서 해변 끝까지 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8개월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걸어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덕화 씨 치료했던 의사들이 의사로서 기적이라고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억자로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끔 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척추가 휘어서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면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굉장히 많은 혼자 8개월 동안의 그 생존기가 드라마틱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이제 수시로 경험하면서 나왔던 그걸 보고 나중에 배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정하더라고요.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몸을 내가 만들었고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근데 내가 PD였을 때 나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보고 딱 하나만 먼저 정한다. 그리고 모든 약속에 1시간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정신적인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한계를 굉장히 넘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이회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인생에 이회수, 전유성 두 사람의 그 축이 제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까지, 사실 20, 30대는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거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기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회수 씨가, 야, 내가 천사를 만났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생겼어? 뭐 얘기하니까 뭐 그냥 이쁜 여자예요. 우리 흔히 보는. 근데 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소원이 오늘 정도면 막걸리라도 밤새 마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돈을 이제 정말 동전을 구해서 겨우 막걸리 2주전자를 마실 수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최돈선이라는 시인하고 10분 얘기하고 우리가 한 잔씩 마시기로 하자. 빨리 이제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주방에서 있던 젊은 이쁜 여자애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뭐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막 하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자가 같이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명이 즉시 거부해요. 왜냐면 술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즉시 거부하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제공하겠다. 진짜 마음껏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와라.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소원을 이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최돈선 시인이 시를 쓰고 류소영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그 자취집에 있는 그 사진 들어있는 액자를 훔쳐다가 그 옆에 이제 뭐 파리똥 얹은 것도 이제 씻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다 갖고 가는데 그 여자는 안 나타나죠. 그리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막걸리집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여학생인데 아마 유학을 간다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흔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최돈선 시인이 물어봐요. 아니 그 주소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의 주소를 모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구인이 갖지 못한 그런 그 성정이 있는 거죠. 네. 그 외계인을 만나면 정말 재밌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나 다 외계에서 왔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삭제됐죠, 대부분은. 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고 재주와 재능이 많고 끼도 많고 그런가 하면 또 한 성깔 하시는 거 아세요? 네, 그렇죠. 그 운이 없는 비유가 좀 건지, 약해서 그래요. 네, 운이 없는 건지 인생 대박은 아직은 네. 못 터뜨린 것 같아서 네. 본인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비유가 좀 약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만큼의, 좀 산만해요, 제가. 좀 산만하고, 그리고, 진짜 비유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진짜, 뭐, 동네 깡패부터 대통령까지 다 뭐 만나보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게 호불호가 이제 딱 갈리면서 그 일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하기보다는, 제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제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소설몽 민심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행본 한 권으로 740만 부, 현재 740만 부 재벌이 됐죠. 그 황인경 씨가. 근데 이제, 지금은 호치민이라는 그 목미심서를 성경처럼 생각하는 호치민의 그 소설을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좀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황인경 씨를 옛날에도 그랬지만, 소설 목미심서를 성공했던 것처럼 호치민을 그렇게 하려고 같이 팀을 만나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일 오치우의 인생 사용 설명서 뭐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나름의 인생관 이런 게 듣고 싶습니다. 재밌게 사는 법이라는 걸 저는 싶어요. 왜냐면 인생이 저도 이렇게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추억 만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추억을 만들 건가? 그게 이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놈으로 살 수도 있고, 나쁜 놈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진짜, 캐릭터를 정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에, 참, 지구에선 재밌었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네. 아까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아들이 이 노래를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죠? 그렇죠. 네. 네. 그 아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친구죠. 친구요. 예, 예.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고, 뭐, 아들 친구들하고도 제가, 뭐, 아들 없이도 같이 만나서 술 마시고, 뭐. 근데 사실은 제가 불려가요, 걔들한테. 그러면 뭐 되게 돈 되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컨펌을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카피라이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쓰면 저한테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컨펌을 이제 받는데, 이번에 그 신곡을 내면서,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신곡을 내면서 이제 할머니 얘기를,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얘기를 썼는데, 그 한 줄이, 울컥하더라고요. 내 젊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난 이제 깨달았다.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보면서 나한테 있는 이 축복의 그 젊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알고, 굉장히 자기가 깨달음이 컸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나름 이놈이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얘기. 외할머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얘가 음악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를 저는, 뭐, 이 노래가 뭐, 베스트가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아들로서, 이거 제일 점수를 많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악적 재능은 엄마한테 받았나요?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상목군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예능감을 거기서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래보다는 뭐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일들이라 그런 딴따라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 필자의 질문이 다음에 만날 사람으로 한 사람 추천한다면 누굴 추천하시겠습니까? 황인경 씨 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황인경 씨가 제가 35년 전에 만나서 처음 이제 그 소설몽 미심서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책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2명 데리고 있는 주부였는데, 그거 갖고 와서 씩씩하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원고 많이 캔슬 당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사회과학 도서 코너가 그 독일이 통일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컨셉을 잡고 갈까? 그게 이제 민족소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황인경 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원고를 보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순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원고를 아직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은 원고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랑 딜을 했죠. 근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내본 적도 없는 작가고 그래서 내가 황당한 나는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시장을 보고 있고 나는 마케터로서 이건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팔 수 있는데 100만 부. 그래서 100만 부 안 팔리면 제가 좀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만 부 안 팔리면 내가 다 살게. 그래서 진짜 나중에 집에 와서 계산해 봤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한 50채 값이었어요. 100만 부를 살 수 있는 돈. 근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조그만 출판사에 뭐 회장은 무슨 그러고 갔죠. 갔는데 요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요정 술값도 없는데 딱 갔더니 그 주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출판사에 돈을 대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정을 한 5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얘긴 들었는데 진짜로 당신이 100만 부 안 팔리면 다 살 거냐. 그래서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근거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거 쭉 했어. 지금 사회과학 도서 코너가 다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400만 부 정도의 책이 사회과학 도서가 팔리는데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를 내가 잡을 수 있다. 그 민족소설이라는 컨셉으로 가면 그 당시에 그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진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팔리는지도 몰랐죠. 근데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회과학 도서 취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프라이드를 채워줄 수 있는 소재가 뭐냐. 그래서 난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난 100만 부 판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그랬더니 그럼 계약서에 쓸 수 있나? 그래서 쓰죠. 그래서 쓰고 15개월 만에 27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환상적인 팀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케터로서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거 내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스피드 퀴즈 형식의 진실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유퀴즈 온더 블록의 유퀴즈 같은 건데, 이 필제 질문 약칭 이 7문이니까 이 퀴즈라고 하겠습니다. 신문 7답인데, 10개 중에 3개는 패스하실 수 있어요. 1. 나의 애장품. 제가 골프하고 영화하고 글 쓰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골프 관련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퍼터를 주면서, 멘트가 괜찮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 퍼터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그 퍼팅을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러고 딱 줬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정서적 가치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퍼팅 할 때마다, 그 퍼터로 퍼팅 할 때마다 여자입니다. 그 여자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예. 2.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저는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는 안 따고 사는 게 이제 정한 거니까. 그래서 갖고 싶은 게 이제 비행기 운전면허를 갖고 싶죠. 그래서 진짜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비행기 면허를 곧 따려고 합니다. 네. 3. TV는 사랑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간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때, 하여간 어느 날 우리 집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진짜로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기장에, 나중에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죠. 돈을 넣어줬어요. 옛날에 일기장 선생님이 검사했잖아요, 맨날. 일기장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일단 도장 찍은 걸 봤는데, 거기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그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서 그 생각 할 때마다 진짜 내가 진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그 기억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쩌면 그렇죠. 네. 네,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 기억 때문에 혼자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4. 나의 흑역사. 고등학교 때 정말로 내 생애에 지금까지도 그런 큰 사고를 친 적은 없는데 그런 사고를 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손을 탁 잡고 학교를 가서 그냥 다짜고짜 교장실로 들어가더니 이렇게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아버지가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네. 진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고 때문에 아버지를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 거군요. 네. 네. 5. 나의 첫사랑.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마 최고로 내가 본 사람 중에 저도 뭐 영화 일도 하고 뭐 광고 일 하고 그러면서 모델 뭐 배우들 많이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최고로 이뻤던 것 같은데 그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칠판에 첫 시간에 팝송 가사를 이렇게 쫙 적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입니까? 고1 때요. 네. 근데 적어놓고 나는 한 학기 동안 영어 책보다 팝송을 10곡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오늘 이 노래를 다음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실기 점수 만점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Help Me Kiss Through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쫙 적었어요. 난 처음 본 거였는데 그날 밤새도록 그걸 연습하고 형한테 막 욕먹으면서 그거 막 해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딱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했어 내가. 그래서 아무도 못했어 다른 애들은. 그래서 진짜 그 영어 선생님 이제 연애하듯이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이따 방학을 하는데 방학식 때 음악 선생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적이 됐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영어는 아직도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실기요?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럼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영어 시간에 이제 만화책 보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자, 6.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진짜 지금 이필찬 선수하고는 제가 이제 뭐 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외나무 다리에서 누군가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웬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웬만하면 내가 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 피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있는데 입시셋이에요. 정말 마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편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정했어요. 7. 나의 인생 노하우? 인생 노하우라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혼선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내 인생의 컨셉이 이제 그건데 정말 나쁜 놈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권투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뭐 피할 수는 있지만 뭐 그걸 또 잘 못해서 부딪히면 이제 막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사고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저는 혼자 샌드백 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최근에도 이제 뭐 권투도장 갔더니 그 관장이 그러다 죽는다고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막 폭발적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내 컨셉을 유지하고 싶은 그게 이제 제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하여튼 안 좋은 일도 겪지만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남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답인 거고 제가 마케터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뭐 걔나 고양이한테 글을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8. 나의 컴플렉스? 그 영어 전쟁 때문에 제가 영어 지금도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트라이 했는데 이게 딱딱 막히는 게 그 사고에 좀 장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어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영어 선생을 한번 만나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9. 버킷리스트. 내가 버킷리스트. 내 인생에서 진짜 꼭 하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행기로 네. 진짜 비행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내가 생텍쥐베리처럼 네. 그렇게 살다가 실종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다른 별로 가는 게 제 네. 그레이스테이. 네. 안드로메다입니까? 뭐 그건 비밀이에요. 자, 혹시 이 마지막 질문인데 묘비명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때 가장 좋은 말이 어디서 많이 듣는 거. 근데 내 묘비에 딱 그게 이제 외계인들이 나중에 보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묘비를 보면 나를 기억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외계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둘째 질문, 오늘은 오치우 빅브라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